자, 이곳은 다시 관동대학교 운동장입니다. 2015 KT U리그 수도권 A리그입니다. 오늘 14라운드 경기 관동대학교와 선문대학교 경기 후반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굉장히 치열한 양팀의 플레이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동대가 전반 초반에 기세를 잡았다가 선문대에게 잠시 공격권을 내줬고 네.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그 과정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네. 뭐랄까요, 관동대로서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선문대로서는 그 전반 중반에 보여줬던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동시에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결국은 선문대학교 전반전 중후반부터 보여줬던 그런 경기 내용들 그대로 보여주면서 공격이 좀 마침표를 찍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고, 관동대학교로서는 일단 흐름을 먼저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후반전도 얘기하신 대로 공격 플레이가,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가 전개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반전 양팀 지정 바꿔서 관동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중앙 치고 들어간대요. 양동혁, 최지호. 좋아요. 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좀 기세를 잡으려는 모습이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랄까요, 공격에서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그만큼 관동대가 측면에 공간을 내주게 되는데요. 이제 선문대로서는 그런 측면을 잡는 것은 좋지만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격수를 한 명 숫자를 늘려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앙 주른 척 하면서 뒤쪽으로, 이번에도 왼쪽. 자, 양팀의 팀 컬러가 약간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뭐랄까요, 관동대 같은 경우는 측면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수의 발재간에 의존을 하죠. 네. 반면 이제 선문대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야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로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구사를 하는데요. 네. 분명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작고 좀 스피디한 그런 경기가 양팀 분명합니다만, 측면에서의 아기자기함, 중앙에서의 개인기, 이렇게 양팀을 확연히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하시는 팬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은 좀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관동대의 공격수들이 선문대에 있다면은 지금쯤 골폭풍이 몰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대로 선문대 측면 공격수들이 또 관동대에 있다면 또 관동대 골폭풍이 한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양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또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도 되겠고요. 그렇죠. 자, 선문대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의 공격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뭐랄까요, 측면에서의 그 아기자기함을 중앙으로 이어가는 그 플레이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공격수에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말이죠. 자,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헤딩! 자, 이 헤딩을 골키퍼 가슴팍에 갖다 주는 관동대학교. 김보현. 뭐랄까요, 조금 강하게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헤딩을 할 곳이 저것밖에 없었을까요? 아쉽습니다. 공중에 떠오르는 타이밍도 좋았고, 네. 헤딩의 그 맞추는 포인트도 좋았는데, 좀 너무 정직했어요. 세기라던가 방향면에서 좀 아쉬웠죠. 박동은 중앙으로 몰고 나오고 앞으로 슬쩍 주고 본인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중앙까지 들어가는데요. 중앙 최진호 두 선수 사이. 또 반칙이죠. 자,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드가 나오겠죠, 저 장면이라면요. 자, 지금은 빠져 들어갔으면 결국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 역시 예상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전반 초반에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잡았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좀 놓치면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자, 전반 시작하자마자 얻었던 그 위치보다는 약간 뒤로 3m 정도 물러난 지점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똑같은 위치, 약간 멀긴 합니다만 3m. 이 경기에서 3m
크다면 또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자, 골키퍼가 어느 정도 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도도 좋지만 어느 정도 파워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발등에 얹혀서 때리는 그런 강력한 직선 프리킥을 구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킥이 나올지, 말씀해주신 그런 킥이 나올지, 아니면 절묘하게 감아차는 킥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양동엽과 김문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자, 누가 찰까요? 김문수인가요? 김문수가 찹니다! 아하. 자, 뭐랄까요. 일단은 전반 초반에 보여줬던 플레이를 관동대가 다시 후반 초반에 구사를 하고 있죠. 네. 거의 같아요. 레파토리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거기서 결과가 어떻느냐가 조금 네. 문제가 되겠죠. 아, 심지어 프리킥 위치도 비슷한데 결과마저도 비슷합니다. 아, 헤딩. 이번엔 왼쪽 최진호. 아, 지금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이네요. 프리킥 얻어낸 위치도 비슷하고 시간대도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고. 아, 최진호 두 선 사이 바라봤습니다만 수비벽에 막힙니다. 아웃사이드 패스를 노려봤는데 여의치 않았죠. 네. 자, 왼쪽 고집스럽게 측면을 고집하고 있는 선문대학교입니다. 자, 측면으로 벌려주는 건 좋은데 중앙으로 다가갈수록 그거 벌리는 것을 다시 좁히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네.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이아몬드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야, 도중에 패스가 커트당합니다. 야, 지금 1대1 대인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중앙으로 오른쪽이 크게 비어 보입니다. 자, 한 번 거쳐서 가네요. 태클 좋죠? 태클 타이밍이 좋았죠 이거는. 네. 자, 선문대의 플레이는 지금 걔가 먹을 것을 자기 먹이를 집으려면은 다리를 벌렸다가 다시 좁혀야 반드시 먹이를 집을 수가 있는데 네. 뭐랄까요, 먹이를 집기 위해 다리를 벌리는 것도 좋고 먹이를 집기 위해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그 다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잡았던 먹이를 놓치고 있는 선문대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허. 자, 이번엔 왼쪽 크로스가 짧습니다. 참 측면까지 나가는 과정은 정말 좋은데요. 자, 1대1 가운데. 그렇죠. 아,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패스가 무너진데 최진호. 자, 최진호의 패스가 후반 초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최진호 선수가 전반 초반에는 드리블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 수비진을 좀 휘젓는 네.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뭐랄까요, 약간 뒤로 쳐지면서 세컨 스트라이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격 전개를 맡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관동대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입니다. 공격수라고 해서 꼭 골을 노려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격 전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맡을 수 있고요. 수비가 당하면 또 공격수는 수비수가 되는 거죠. 팀 사정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또 소화해낼 수 있어야 또 선수로서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고요. AS 모나코의 박주영 선수가 시즌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자마자는 공격수로 활약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뒤쪽으로 처지면서 팀 공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박주영 선수도 또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자, 태클까지 빼냈습니다. 볼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오른쪽 잘 빼냈는데요. 자, 크로스가 깊어 보입니다. 벗어났나요? 벗어났군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고 축구하기 더없이 좋은 이 시간, 골이 좀 터진다면 홈팬들 더욱더 열광하면서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아쉬운 건 양 팀 다 골입니다. 그렇죠. 결과물이 없죠, 노력에 비해서. 게임 내용도 굉장히 좋고 재밌고요. 공격 지역까지 전개 과정도 굉장히 좋은데, 자, 이번엔 정말 찬스인데요. 최진호 해줍니다. 저걸 놓치네요.
저는 소리만 5번 하다가 끝났습니다. 최진호가 전반 막판에도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놓쳤거든요. 자, 지금 가져가는 것은 좋았는데 네. 그 사이에 좀 수비가 위치를 잡아버렸죠. 자, 본인의 드리블 실력이 좋은 것은 여기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22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양팀 벤치도 모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드리블을 해야겠습니다. 자, 최진호가 본인이 잡기 힘들자 뒤쪽으로 슬쩍 내줍니다. 김문수 뒤쪽으로. 자, 김보여 볼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볼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진호인데요. 자, 최진호. 자, 좋아요. 자, 이번엔 집어넣나요? 이번에는 골! 드디어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멋진 세레머니네요. 관동대학교 후반 드디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골의 의미 관동대학교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전반에 골을 넣지 못하면서 전반 네. 중반 들어서 주도권을 내주면서 약간 고전했던 관동대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에 조금 더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최진우 선수가 해냅니다. 계속해서 후반 시작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가는데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죠. 사실 수비와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박동훈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 공격 진영에서는 역시 최진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재욱 감독 좋아하네요. 역시 해줄 선수가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명불허전이죠. 자, 뭐랄까요. 지금 관동대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한번 루트를 개척을 했고 그 루트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 루트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관동대인데요. 자, 결국은 말씀해주신 대로 최진호 선수를 자, 이번에도 스루패스 잘 들어갔는데요. 자, 가운데 쪽으로 자, 지금 패스를 너무 주저했죠. 일단 이 장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골키퍼가 양동엽 선수가 고의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슈팅하는 과정에서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좀 전에 공격 과정 오른쪽으로 내주는 과정도 좋았는데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타이밍이 조금 늦으면서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선문대학교도 이번 찬스를 살려야 할 텐데요. 자, 아웃사이드 깃발 올라가지 않았고 뒤쪽으로 내주는 공 빈 곳으로 잘 줬습니다. 좀 멀리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장백규 볼 잡기 전에 터치아웃 됩니다. 스로잉 관동대학교. 자, 양팀 굉장히 템포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선문대로서는 급해졌죠. 후반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취골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서문대학교 경기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기 패한다면 앞으로 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8인데 오늘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10위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A조 수도권 A리그 최하위는 지금 거의 서울대학교로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사실 언제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서문대학교는 바로 이 경기가 오늘 그 발판이고요. 그렇죠. 자, 선수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켜봤습니다. 박대광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후반전 관동대학교의 선취골. 관동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신들이 개척한 바로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 선문대학교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갈 길은 먼데 더 멀어지게 됐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선문대학교 선수들은
서두르거나 과격해지거나 냉정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 자, 지금 정호수비입니다. 최진호. 수비라인 깊숙이까지 가담해서 공을 뺏어내고 네. 또 다시 나가서 공격까지 전개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최준호 선수의 저 포지션적인 변화 하나가 결국 관동대학교의 선취골을 얻어냈고요. 그렇죠. 자, 말씀해주신 대로 선문대학교 측면까지 연결은 좋습니다만 이 공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측면으로 가져가는데 아기자기한 플레이마저 실종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선문대학교인데요. 자, 선문대학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봅니다. 15번 김남건 선수를 빼고요. 7번에 박민규 선수를 투입합니다. 선문대학교 팀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5번 김남건 선수가 나오고 7번 박민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5번의 김남건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공격을 주도해 나갔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공격수로 빼고 이제 미드필더 박민규 선수를 넣는다는 것은 미드필더 싸움, 말씀해주신 대로 실종된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미드필더 플레이를 살려보겠다는 조국영 감독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뭐랄까요.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네. 전방으로의 플레이를 잘 전개하겠다. 그런 의도인데요.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진 만큼 공격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미드필더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임무가 있다면 역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잘 전개를 하고 또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띄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많아질 테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측면 빠져들어갑니다. 자, 용우중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관동대학교는 최진호의 골로 기세가 완전히 살았네요.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불을 잘 지폈는데 이제 확 타오르기 시작한 플레이라고 평을 내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놓였고 네. 오늘 경기에 승리한다면은 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리그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 나름대로 관동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진호 선수가 수비 숫자가 약간 부족한 듯 보이자 슬쩍 밀면서 파울로 게임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좋습니다. 공격이 사전에 좀 미리 처단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시간도 가지고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김보연 잘 빼줍니다. 용우중 벨트 안쪽까지. 자, 몸싸움 중앙으로 뒤쪽에서 이 패스가 조금 짧았네요. 그러다 뒤쪽에서 계속 받쳐주는 관동대학교 박동훈이 공격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패스 좀 길어 보이는데요. 안 나갔다는 선심의 판정이에요. 자, 마지막에 최진호 선수의 패스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박동훈 선수가 완전 또 저기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네요. 그 전에 이제 사이드를 체인지해준 그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러면서 찬스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대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요. 그렇군요. 선수들이 역시 급할 때, 마음이 좀 급할 때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시야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 오른쪽. 잘 감아 들어갔는데요. 교체해서 들어간 박민규인데 박민규의 지금 크로스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만 크로스의 어떤 질만 보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받아줄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어느 정도 중원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원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축구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자, 조진호 뒤쪽으로 내주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관동대학교가 첫 골을 기록한 이후에 여유를 가지면서 몰아붙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확실히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신들이 몰아붙일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붙일 거예요. 바로 지금 장면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 왼쪽. 자, 양쪽에 조진호와 양동엽 두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김윤호. 자, 반면 선문대 공격하는 선수는 늘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뒤쪽으로 흐르는데 역시 받쳐주는 선수도 없고요. 선문대학교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관동대가 드리블에 자신감까지 붙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자, 더 지금 막기 조진호인데요. 어려운데요. 자, 최진호. 최진호 골키퍼. 그대로 슈팅. 자, 이거 욕심이 좀 과했죠. 네.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늘어봤는데. 그 전에 최진호가 빠져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관동대학교. 오른쪽 박민규 중앙 뒤쪽으로 아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반대쪽 헤딩.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뭐랄까요, 측면에서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죠. 좀 아기자기했던 그런 선문대 플레이보다는 이제 중앙에서의 크로스를 노리는 네. 그런 플레이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장신 공격수의 투입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장신 선수라 하면 여러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18번의 김진만 선수가 지금 프로필상으로는 가장 크거든요. 188cm죠. 네. 또 교체 멤버에도 올라가 있고요. 자, 조진호가 영리하게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다만 이제 장신 공격수의 투입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좀 단조로운 플레이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아하. 그러면 글쎄요, 최후의 카드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간상으로는 좀 이른 듯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큰 대회에 보면은 경기 막판에 이제 큰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떨어지는 공을 노리는 또 그런 공격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패턴을 노리는 것이요. 자, 이번에 왼쪽 박민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군요. 자, 관동대학교가 템포를 조절해 가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치열함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글쎄요, 관동대학교 선수는 지금 경기를 약간은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한 골 차입니다, 점수는요. 즐기는 것과 방심은 완전히 다르죠. 네. 자, 최진호를 보니까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왼쪽 잘 봤는데요. 조금 짧군요. 뒤쪽에서 김보현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두 선수 사이. 주심이 않았습니다. 지금 페널티 킥에서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두 선수에게 에워싸이면서 넘어졌는데 주심은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김보현이 잘 넘겨줬고, 자, 두 선수 사이. 글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현호가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김현호도 크게 어필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정당한 몸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고재욱 감독, 경기에 좀 집중을 해라 라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역할, 밖에서 이제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랄까요, 약간 마음을 놓을 때 다시 한번 다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겠죠. 네. 물론 이제 감독뿐만 아니라 주장 선수 그런 역할을 해야겠고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최진호 선수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죠, 사실. 네, 지금도 최진호 선수 수비까지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박민규 다시 또 중앙으로 치고갑니다. 그대로 슈팅! 자, 지금 노린 게 저거죠, 사실은. 박민규의 투입이 바로 이런 것을 그렇죠. 노린 것이죠. 왼발잡이 선수를 오른쪽에 투입을 함으로써 네.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대각선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선의 투입으로 봐도 좀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겠네요.
위치는 미드필더지만 결국에 노리는 것은 골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격수 역할을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글쎄요, 후반전 남은 시간, 선문대학교의 7번 박민규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에 비었는데요. 만약 선문대에 동점골이 터진다면 사실 박민규 선수의 발에 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자, 박민규 크로스인데요. 자, 확실히 크로스 날카롭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상당히 숫자가 적네요. 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미드필더가 됐든 공격수가 됐든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절실히 필요한 선문대인데요. 네. 지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은 모습이었고, 김문수 선수를 호되게 질책하는 고재욱 감독이었습니다. 자, 태클. 관동대학교 두 번째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는데요. 3번에 김경민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지금 태클.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동대가 네. 사실 가볍게 보면은 선문대를 좀 놔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반대로 네. 생각했을 때 좀 지능적으로 얄밉게 선문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죠. 어허. 그만큼 관동대학교 선수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여유가 방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막아야겠죠. 고재욱 감독이 밖에서 계속해서 독려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방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헤딩 높게 백헤딩 연결. 자, 지금도 집중력을 놓지 않는, 자, 최준호 어느새 저까지 내려가서, 최준호가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57번에 김윤호 선수였군요. 19번에 김상준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고 3번 달고 있죠. 19번에 김상준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고 3번에 김경민 선수를 투입하는 고재욱 감독입니다. 수비 숫자를 좀 늘린다는 그런 계책이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격 쪽에서의 숫자는 가져가겠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선문대학교의 측면 공격은 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보겠다. 그런 계산인 것 같고요. 네. 이 김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반대쪽에서 김보영. 자, 저걸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일단 볼은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교체대로 들어간 김경수.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김경민이 뒤쪽에서 잘 받쳐줬습니다만 두 선수 사이를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선문대학교도 교체 카드를 또 하나 꺼내드는데요. 10번의 김주영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자, 후반 25분이 지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체 선수들이 활약할 그런 시간이 됐죠. 치열하죠. 지금 공격수 하나를 더 넣겠다 이런 계산인데요. 네. 자, 박민규 앞쪽으로 날카롭게 찔러줬고 주고 빠져 들어가는데요. 김문수의 수비가 좋습니다. 사실 이제 관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투입된 김경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네. 풀백들의 빈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때로는 이제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겠고요. 박대광을 빼고 김주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 상황에서 관동대의 수비는 3백이 되겠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머지 한 자리를 메꾸면서 포백에 가까운 그런 수비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네. 자, 이번에도 왼쪽 한 선수 슬쩍 제끼고 최준호가 저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쪽 지금 선문대학교로서는 좌우 측면 크게 벌리는 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만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동대가 자리에 다 잡고 있죠. 네, 지금 아웃이 안 됐다는 선심의 판정. 일단 플레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고 이번엔 나갔네요. 수비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은 선문대학교.
김보현이 볼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볼 줄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골키퍼까지 길게 내려가는데요. 김주영이 쫓아갑니다만 가볍게 볼을 빼내줍니다. 자, 김문수 앞으로. 자, 좋았죠. 용우. 자, 용우중이 약 40여 미터를 단독 드립을 해봤고, 뒤쪽으로 김문수. 자, 용우중이 빨리 빠져나와 줘야 이제 패스도 들어가고 할 텐데요. 관동대학교 벤치. 선수들과는 달리 벤치는 상당히 지금 언성이 높고 벤치는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잡아주는 거죠. 야, 김문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뒤쪽으로 나가고 뒤쪽에서 김민호가 오른쪽에 있는 최진호를 바라봅니다. 최진호 다시 김민호. 두 선 사이. 자, 뒤쪽도 여의치 않고요. 자, 제칩니까? 아하. 마지막 터치가 본의 아니게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웃고 있죠. 본인도 조금 멋쩍은 듯한. 네, 마지막 터치가 아쉬웠다는 얘기죠. 아, 후반전도 이제 30분이 어느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볼 하나에 지금 세 선수가 엿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 선수 사이 빠져나왔습니다만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관동대학교 뭐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수비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격수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네. 수비진을 구축을 하는 모습이죠. 아, 크로스 반대쪽 박동훈 선수가 안전하게 아웃을 시킵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되는 선문대학교 공격. 벤치에서는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의외로 선문대학교 벤치는 좀 조용합니다. 글쎄요. 좀 뭐랄까요. 딱히 못하고 있지는 않은데 관동대가 워낙 진을 잘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게 풀러가고 있죠. 뒤쪽에서 헤딩! 흘러나오는 공도 차지하기가 여의치 않은 선문대학교. 자, 일단은 공격권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자, 두 선수 사이 빠져들어갔고, 그러나 패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도중에 커트당하는 선문대학교 공격. 자, 역습인데요. 오른쪽 최진호를 바라봅니다. 조금 길지 않을까요? 최진호 빠르네요.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서 크로스! 뒤쪽으로 용우중! 흐르고 마네요. 자, 헤딩으로 우겨 넣는데요. 다시 안쪽에서. 자, 두 선수 사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수비 힘들고, 공격할 때의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골 넣으라고 넣어놨던 박민규 선수가 수비에 가담했죠. 네. 선문대학교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공격수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관동대학교는 후반 10분부터는 완전한 자기들의 페이스. 패스가 좀 부정확했는데 김민호가 그걸 또 살려내네요. 1대1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크로스가 상대 선수 몸에 맞고 터치아웃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관동대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살짝 불을 덜 지피면서 네. 공격을 천천히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무서운 거죠. 지금 이제 간혹 이제 나오는 관동대의 빠른 역습. 네. 그것에 선문대가 지금 계속해서 애를 먹고 골 넣은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불씨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면서 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관동대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뭐랄까요,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플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경민이 김민호 중앙으로 김보현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김문수. 자, 오른발 찬스인데, 왼발잡이다 보니까 이 오른발 슈팅을 놓쳤어요. 자, 왼쪽에 공간 비어있죠? 그나마도 뒤쪽으로 갑니다. 자, 글쎄요, 선문대학교.
계속해서 지금 본인들의 플레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선문대학교는 이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야 될 텐데, 선수 교체도 지금 뜻대로,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했지만 뜻대로 지금 플레이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미드필더 중원의 숫자도 보강을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공격 숫자도 보강을 해봤는데 네. 뭐랄까요, 그 팀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과연 선문대학교 어떠한 카드를 뽑아 들어야 지금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측면에서의 아기자기한 플레이, 그것은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네. 있겠고요. 지금 살짝 소강 상태에 있고요. 또 중앙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네. 측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중앙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우위를 좀 점할 필요가 있겠고, 공격수들이 무엇보다 마무리가 절실하겠죠? 자,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했던 전반전에서 자기들의 분위기로 가져왔던 그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자, 그걸 또 잘 알고 있게 관동대학교 선수는 또 잘 막아내고 있고요. 네. 아, 중앙에서 뒤쪽으로 이번엔 왼쪽.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진호 선수가 공격수의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네. 지금 빠른 발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거죠. 이제는 최진호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로 가져가겠다. 역습 일관의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관동대의 의지로 보이는데요. 자, 그만큼 관동대의 수비가 많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박민규. 아, 코너아웃 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김보현의 중앙까지 선문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 박민규가 뒤쪽에서, 자, 뒤쪽에서 크로스 반대로 길게 갑니다. 자, 최진호가 저기서 머리로 살짝 걷어내면서 또 한 번 흐름을 끊어줍니다. 자, 중거리 슛인데요. 잘 노렸죠? 지금은 뭐 딱히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는데, 아, 슈팅이 비교적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저겁니다. 측면 중앙 그리고 전방까지 모두 여의치가 않다면 후방에서 중거리슛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명 후방 지원 사격일 텐데요. 그렇죠. 자, 교체돼 들어간 김경민, 움직임 좋습니다. 자, 역습 찬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중앙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한 선수 잘 빼냈죠. 크로스. 아, 지금도 중앙에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단 한 명밖에 없는 선문대학교 공격. 아, 지금 김윤호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아, 골키퍼가 볼을 밖으로 내찹니다. 김윤호 선수가 태클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충격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자, 지금 쥐가 났나요? 자, 선문대학교 벤치 조국영 감독. 뭔가를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감독의 표정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뜻한 대로 풀려가지 않고 있죠, 경기가요. 자, 앞으로 길게 드로잉. 뒤쪽으로 살짝 내주고 다시 본인이 봤는데, 자, 압박 시작되죠. 자, 빠져 들어갔습니다. 김보현. 한 선수 뒤로 슬쩍 제치고, 좋아요. 해줬는데요. 반대쪽으로 길게 합니다. 뒤쪽에서 박동원. 자, 오랜만에 가담을 해봤죠. 자, 저겁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측면 오른쪽 왼쪽 풀백이 모두 공격에 가담해서 공격을 전개하고요. 네. 측면에 있던 최진호 선수라던가 뭐 박동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 숫자를 순식간에 늘려가면서 어느 순간 거의 5초 정도의 시간 만에 상대보다 공격에서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인데요. 네. 저게 무서운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의 숫자가 불어나는데요. 그 플레이를 잘하는 팀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표적이고요. 네. 제가 메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맨체스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야, 좋아요. 저거죠. 최진호. 골키퍼. 지금 이 세이브는 선문대학교를 살리는 세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굳이 로빙슛을 노렸어야 했나. 그래서 좀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잘 빠져들어갔고 여기서 슈팅이. 야, 선문대학교 골키퍼 정석 신장이 188cm거든요. 자, 또다시 선수 교체합니다. 아까 쓰러져 있던 김윤호 선수를 빼주고 39번이군요. 39번에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나누리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윤호 교체돼서 나왔습니다만 오늘 정말 많이 뛰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명의 교체로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메꾸려는 그런 노력으로 좀 보이고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약간의 충격으로 무리가 좀 몸에 무리가 있었거든요. 배려 차원에서 교체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나누리 선수가 김민호 선수의 역할을 좀 나누겠다 이런 판단으로 좀 보이는데요. 후반전도 이제 40분. 남은 시간 5분.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남은 5분도 크게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선문대학교 이제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 때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최후의 카드라고 할 만한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죠. 다 썼거든요. 네. 선수 교체에 의한 카드는요. 미드필더 교체했죠. 공격 교체했죠. 네. 골을 넣을 카드는 다 교체를 해줬는데요. 김보현 후반 중반부터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인데요. 김문수! 자, 이거 의도한 슈팅인가요? 후반전 활약이 많았던 김보현 교체돼서 나가네요. 자, 지금 느린 장면. 느린 장면이 글쎄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지금 나오고 있죠. 김문수. 자, 여기 빠져 들어갔고. 14번 김보현 선수가 나오고 크로스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줬단 말이죠. 뭐랄까요. 상대 수비의 실수를 어느 정도 유도한 면도 보이고요. 네. 또 뒤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의식한 모습도 보이죠. 네. 일단은 공격수가 조금 너무 일찍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박민규. 자, 빨리 가져가야죠. 자, 전방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중앙에 3명의 선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반대쪽. 저게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은 좀 위험한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자, 카드를 꺼내겠죠. 좀 위험한 장면이 될 뻔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자마자 주심이 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바로 카드를 뽑아듭니다. 지금 이제 관동대 같은 경우는 선수 교체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뭐 필요한 카드도 다 교체를 해줬고요. 네. 또 지친 선수들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줬고, 뭐랄까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힘도 남아있고. 남은 시간 이제 5분여가 채 되지 않는 상황. 관동대학교는 마지막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력 안배에 대한 배려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친 선수들을 조금 교체를 해주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후반전에 활약이 많았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양동엽 선수를 교체시켜주네요. 양동엽이 나오고 55번에 김영권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관동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상대가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네. 용인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용인대가 거의 이제 4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용인대까지 잡게 된다면은 뭐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리그. 자, 저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공격 숫자가 순식간에 불어나죠. 자, 수비라인을 지키고 있는 선수는 2명에서 3명. 하지만 공격을 주도해 나가는 선수는 5명까지 지금 보였단 말이죠. 용우종에 빠져들어갔고 뒤쪽에서 교체돼 들어갔죠. 김영준 선수가 슈팅을 날카롭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골킵이 약간 시간을 끌려고 하자 오히려 관동대 벤치에서 빨리 전개를 하라는 그런 질책이 있었어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왼쪽 용우종. 자, 지금 골레트를 지탱해주는 바를 맞췄는데, 네. 그 바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야, 용우종. 여태까지 철저하게 도움의 역할만 해주던 용우종이 직접 골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시도죠. 네. 아, 골킥, 헤딩. 앞쪽으로 살짝 내주는 공. 자, 뒤쪽에서 받아냅니다. 아, 최진호. 키가 작은 것이 저럴 때 좀 아쉬워요. 아. 일단 여기까지는 잘 전개가 됐는데, 자, 뒤쪽에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좀 높고 길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아, 자. 시대봤던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슛이 될 뻔했네요. 독수리슛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슛이 들어갈 뻔했는데, 아, 저런 골이 들어가면 당황스럽죠, 좀. 골키퍼로서는 절대로 또 허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쨌든 이양종 골키퍼. 조금 전에 그 크로스는 뭐 본인이 충분히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헤딩 김문수. 자,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다는 대기심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자, 공격 지역에서의 파울이 있었던 관동대학교. 자, 지금 사이드로 벌려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선문대 선수들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점은 잘 알고는 있죠. 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좀 실천으로 옮기는데 다소 힘이 붙인 선문대 선수들인데요. 아, 지금 위기인데요. 자, 그대로 슈팅. 관동대학교 수비를 잘 살펴보면 한 명이 제쳐지면 뒤쪽에서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선수 뒤에는 또 다른 선수가 항상 대기를 해갖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2중 3중으로 방어진을 구축을 하면서 상대에게 아예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있는 네. 관동대인데요. 특히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고의적으로 중앙을 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하. 관동대인데요. 아, 지금 인터셉트인데, 자, 슈팅이 너무 정직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없어 보이는데요. 외곽으로 걷어내는 관동대학교. 아, 지금도 볼 컨트롤이 좋지 않은 모습. 관동대학교 벤치 이제 승리를 어느 정도 확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박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제는 헤딩 앞쪽에서 박민규,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찬스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 이번마저 여의치 않으면, 그렇죠, 주심이 손을 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2010 올레 KT 유리그 14라운드 경기, 관동대학교와 선문대 경기 보신 대로 후반전 최진호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관동대학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동대가 자신들의 그 장점을 잘 살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랄까요? 지능적인 플레이. 처음에 이제 불씨를 지펴야 될 때는 확 지폈다가, 선제골을 넣고 나서는 최진호 선수를 측면 미드필더로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풀백들의 공격 가담만을 계속 강조를 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잘 가져갔고, 네. 또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문대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쎄요. 첫째로는 측면에서의 그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살리지 못한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역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동대의 그런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다는 점. 뭐랄까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뻔한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플레이였는데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동대로서는 굉장히 좋은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경기 용인대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용인대마저 격파한다면은 뭐 이제 리그 3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선문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이제 왕조왕전에 돌입을 했을 때 참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도권